자, 오늘은 그 지난 시간 그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특허와 기밀주의, 퍼스트 무버,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특허는 이제 보호받는 권리, 20년 동안 그 독점적인 지위를 얻지만 공개한다는 점이 있었고, 그 공개 자체를 싫어하고 아주 철저히 자기네가 스스로 비밀스럽게 가겠다. 그게 기밀주의고, 대표적으로 퀄컴이 특허로 수익을 냈다면 코카콜라는 기밀주의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들을 같이 보면서 특허와 기밀주의 또 퍼스트 무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고자 합니다. 퀄컴,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도 다 봤듯이 특허로 돈을 번 회사고, 특허에 의해서 아주 철통 같은 능력으로 그 휴대폰 시장에서 CDMA 통신 기술을 개발한 1985년도에 창업했고, UC 샌디에고 교수와 그 실험실 멤버들이 같이 창업을 했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이제 CDMA 그 휴대폰을 내놓으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로열티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갔고, 그런 회사입니다. 특허를 가지고 한 거죠. 특허 출원이 1990년도, 등록은 92년, 한 2년 걸렸고요. 미국은 보통 이제 한 2년쯤 걸립니다. 2년 심사를 받는 기간은 창업자 그룹에게는 굉장히 좀 애가 타는 기간이고, 긴 기간이죠. 사실 사업을 진행시키는데 2년이란 기간. 근데 굉장히 엄격하고 그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그 정밀 검사를 하기 때문에 주로 2년쯤은 걸린다 그래요.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는 그거보다는 좀 짧아요. 1년이거나 6개월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뭐 그 해당 내용에 따라 틀리다고 그러던데, 뭐 하여튼 그만큼 또 심사위원들의 그 정확한 의견, 판단, 재료, 인용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특허 등록 후 자신이 사용하면은 로열티 수입을 받을 수 있고, 또 자기가 스스로 사업화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다른 기업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면 라이선싱을 할 수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살펴본 얘기입니다. 다른 시간에 임대해서 빌려주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것. 이 퀄컴은 CDMA 관련 특허만 200개, 뭐 심지어 1000개까지 돼간다 뭐 할 정도니까 엄격하게 많은 숫자,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특허도 한두 개 갖고 막는 게 아니라 어떤 빈틈을 타고 특허를 침범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특허를 낸다. 이걸 볼 수 있죠. 이 특허는 이 사회적 베니핏, 혜택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기술과 어떤 물질에 대한 그 개발과 발명이 있은 다음에 그걸 상업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상업화를 통해서 일자리도 늘어나고 부의 창출, 새로운 기술 진로에 대한 그 희망을 열거나 하는 아주 큰 사회적 웰페어를 증진시키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이 특허는 독점적인 사용권을 허용해 주기 때문에 이 발명자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인센티브와 보상 체계가 이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발명자가 발명하고서 너무 공공재화의 지식이 된다든가 나눠서 혜택만 간다면 별로 발명자들이 이제 그 후학의 발명자들이 별로 의욕과 욕망이 좀 적어질 수가 있죠. 의미가 이제 좀 너무 적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특허 같은 독점적인 사용이라는 보상에 의해서 발명자들이 열심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노력하고 그 흥미와 소망과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우리가 비교 포인트 기업들을 보면 이제 코카콜라, 마이크로소프트, 아까 퀄컴 봤고, 또 에디슨 전구 발명 사례 뭐 이런 거 좀 보겠습니다. 코카콜라는 비밀주의입니다. 특허 내지 않았어요. 이 코카콜라 물질에 대해서. 음료수 콜라 중에서도 특이하고 음료수 중에서 특이한 이것은 이제 아틀란타에 있는, 지금 아틀란타가 이제 거기 창업했던
도시고 지금 현재 본사가 있는데 미국 조지아주에 있습니다. 코카콜라 본사에서 이 기밀주의를 현재까지 수십 년 동안 하고 있는 것은 모방이 할 수 없을 거다라는 것을 이제 좀 자신했고, 그러니까 그 기밀주의로 택했겠죠. 자신할 수 없었으면 이제 특허로 권리를 보장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복제품이 쉽게 나올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판단이자 선택이에요. 근데 복제품이 나오면 지금 보호받는 권한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제품과 그냥 경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지금 코카콜라가 수십 년 동안 한 건데 아직까지는 비밀주의가 지금 통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음료수가 이제 여러 자연 그 성분의 이제 혼합물이고 그 혼합물이 들어가는 비중도 중요하고 또 비율 또 순서 어떤 걸 먼저 넣느냐 이런 것들도 아마 혹시 중요할 수도 있어서 쉽게 복제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코카콜라가 현재 갖고 있는 전략이고 현재까지 통했던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기밀주의는 과정에 대한 보호일 경우에는 유리하다 이런 이제 평가이고, 그 대신 새로운 제품에 대해 보호는 특허를 받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이미 제품이 나온 거는 혹시 분해를 통해서 제품을 해독할 수 있고 그걸 그대로 이렇게 해서 모방을 해볼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수의 그 화학 제약 이제 제약도 이제 화학 약품이 있고 이제 바이오 신약들이 있는데, 바이오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화학 그동안에 우리 보통 그 오랜 역사 동안 있었던 그 제약업들은 다 화학 물질로 되는데, 그거는 처음에 발명은 뭐 좀 어렵죠. 어려운데 이미 나온 제품은 해독하고 분석하기가 쉽고 또 따라하기가 쉬워서 이걸 특허를 안 받으면 너무 쉽게 복제품이 나와 버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제약업은 특허 싸움을 해왔죠. 특허가 끝난 다음에 복제, 뭐 제너릭이라든가 뭐 시밀러 제품이라든가 뭐 이런 이름으로 이제 물건을 출시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이제 그 많이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이미 제약업 중에서 많이 했고 최근에는 인도 같은 데서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런 경우에 이 제품에 대한 거는 기밀주의를 택하면 안 될 거예요. 특허가 더 유리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특허를 갖고 있지도 않다. 이 윈도우 구성 요소에 대한 특허가 없을지라도 잠재적 모바자들은 완전히 동일하게 복사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특허를 얻었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고, 오케이, 그죠? 이게 일종의 이제 응용형 기밀주의죠, 그죠? 그다음에 first mover는 이제 첫 번째로 시장을 개척하는 건데, 이거의 장점은 소비자들이 이제 브랜드를 바꾸는 것을 좀 싫어를 하니까 퍼스트 무버의 장점으로서 이제 로열티, 이제 충성심, 브랜드 충성심을 가져서 고정적인 고객을 확보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원리상 이렇지 퍼스트 무버도 패턴 특허가 없으면 그 자기네가의 혁신과 새로움을 보호받기 어려운 일이 분명히 옵니다. 이건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잘 되는 것은 항상 이미테이션이고, 이 모방이라는 게 항상 또 치사한 전략막도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발전하는 단계에서는 거의 모방이란 발명 능력이 모자란 곳은 누군가는 언젠가 다 취약했던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다 모방을 했어요. 지금의 미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근데 지금 그네들은 앞섰기 때문에
저 중국이 막 모방하고 그러면 뭐 비난하고 뭐 하지만 실제로 자기네들도 지금 현재 기술 선진국들도 알고 보면 이제 모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방이라는 것을 윤리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경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로와 공정 경쟁을 한다는 거는 기술을 공개하고 그 대신 독점적인 권한을 얻는 이 특허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중요한 것입니다. 보호받아야 될 때는 보호받아야 돼요. 발명가와 기술 전문가들의 혁신 제품은 보호받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 특허는 무조건 좋은가? 이게 약간 특허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아까 의미도 얘기를 했지만 에디슨의 경우만 이제 예를 들어봐도 에디슨은 1880년에 특허를 얻었다고 그래요. 12년 동안 많은 수정 발전된 제품들이 등장했고 디자인이나 원가 절감 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허를 꼭 줘야 돼서 다른 데서는 못 쓰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1891년 에디슨의 그 제너럴 일렉트릭 컴퍼니가 그 전구에 관한 데서 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특허권을 얻었죠. 그렇다 보니까 에디슨과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는 독점적으로 하고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그 권한은 얻었고 선도자로서의 우대를 받은 거는 맞고 그런 사회적 의미도 크지만 그 이후 독점적으로 나머지는 지금 상업적인 기회를 못 얻다 보니까 20년 동안 전구 제품의 발전 속도는 늦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사회적으로 보면 제품 발전을 조금 더디게 했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도자 에디슨 같은 사람이 얻은 보상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보상을 줘야 되는 의미도 있지만 그 특허에 있어서 독점적인 사용 권한을 얻다 보니까 또 그것도 사회적으로 기술 발전, 제품의 발전 속도는 좀 늦췄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좀 하고 평가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느끼듯이 코카콜라 같이 기밀주의를 택하느냐, 퀄컴과 혹은 대다수 많은 그 기술 기업들이 택하듯이 특허 전략으로 가느냐는 거는 기업들의 다 선택이고 아주 작은 아까 우리 과정과 제품에 비교해서 과정일 경우에는 기밀주의가 좀 유리하고 제품으로 가는 그러니까 혁신의 아주 본질과 발명의 본질이 제품이라면 그 제품은 모방 제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허로 권한을 얻어야 된다. 그 대신 그 공개한다. 기술에 대한 내용은 특허를 얻을 때 이미 공개되는 것이다. 이런 그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기업이 꽤 유명해지고 수익을 많이 넣게 되면 그건 벌써 시장에서 먹을 떡이 많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자와 모방자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죠. 그럴 때는 법률적인 권한, 지적재산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적당히 소문나지 않게 먹을 떡을 조용히 그냥 끌고 가겠다 하면 기밀주의도 통하는 것이 많이 있고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과정에 대한 처리 과정 이런 것 눈에 지금 육안으로 확 드러나지 않는데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승부처가 있는 경우라면 꼭 특허를 무조건 내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적재산권 논의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지적재산권이 중요하니까 무조건 특허를 시도해야 된다. 혹은 뭐 무조건 저작권, 뭐 트레이드마크를 낸 무조건 권리 확보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거는 너무 그것만이 그 정답은 아니다는 거예요. 지적재산 중요한데 그것만은 아니다. 특히 기술적인 선도 국가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후발 업체나 후발 국가의 그런 경우에는 꼭 지적재산권 특허 이런 것으로 공개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재산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그 전제 조건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